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밀려나가지 않을 것인가, 점점 밀려나가게 되면 척추가 툭 부러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척추 전방전이증입니다. 전방전이증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척추가 앞쪽으로 위치가 달라졌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척추가 원래 목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각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에 있는 척추가 아래에 있는 척추에 비해서 앞으로 확 밀려나가는 질병이 생기는 것을 바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주로 저희가 내원을 해서 진료를 해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밀려나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이제 제일 많이 하시고, 점점 밀려나가게 되면 척추가 툭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과연 어떠한 질병인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좀 전에 우리 이렇게 걱정할 만큼 심각한 질병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원인은 바로 척추 분리증이라는 질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뭐냐면 척추가 위아래에 이렇게 관절돌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관절돌기가 부러지면서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가 좀 분리가 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척추를 보면 위에 있는 척추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관절돌기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척추에서는 위쪽으로 나와 있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관절돌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맞물려서 관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부러지게 되면 척추 분리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협부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위에 척추와 아래 척추에 이어주는 관절 부분이 깨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뼈가 부러졌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어떤 큰 외상이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척추 분리증 같은 경우는 외상이나 큰 충격보다는 대부분은 스트레스성 골절,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협부의 결손이 생겨서 위아래 척추의 연속성이 깨진 것을 바로 척추 분리증이라고 부르고, 그게 위아래에 이제 그 체중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뼈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태를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생겼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 MRI와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옆에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우리 환자분의 CT 영상이거든요. CT 영상을 보시면 5번 척추, 그러니까 요추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5번 요추가 아래쪽에 있는 우리 꼬리뼈라고 부르는 청골에 비해서 앞쪽으로 좀 밀려나가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셨다가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을 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전방전이증이 생긴 환자분들은 어떠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실까요? 뼈가 밀려나간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뼈가 밀려나간 것 자체는 사실 증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뼈가 밀려나간 것 때문에 주변의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게끔 되거든요. 뼈가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면 그 사이를 잡고 있는 원래 인대와 근육이 있는데 모양이 당연히 같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첫 번째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뼈가 밀려나가게 되면 뒤에 흐르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뼈의 모양이 변화에 따라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이게 되면 그 꼬이는 부분에 협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마치 척추관 협착증,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에 나타나는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밀려나간 뼈 모양 때문에 인대와 근육의 모양이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긴장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생기는 요통이 첫 번째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 신경이 꼬여져 있는 부분에 협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눌려있는 부분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또 요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증상은 바로 당연히 요통이 되겠고요. 신경 자극이 오래되게 되면 그 신경은 아래쪽,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다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다리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 다리가 저린다든지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힘이 빠져서 운동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발목의 움직임이 잘 안 돼요. 엄지발가락이 안 움직여요. 다리를 들기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 너무 저려요. 특정 영역이 저려요. 아니면 걷다
걷다가 생기는 파행, 우리 그거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인데,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도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걷다가 보면 저려져 가지고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파행이 같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전방전이증에서만 생기는 또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요 무게중심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형의 변화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전방전이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리의 힘을 꽉 쥐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뒤쪽에 있는 우리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단축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무릎을 쫙 펴고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에 있는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리의 힘을 과도하게 주고 다리를 너무 쫙 펴고 걷는, 뒤뚱뒤뚱 걷는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척추가 밀려 있게 되면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골반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오리궁뎅이가 아닌 반대쪽으로 플랫해지는 방향 쪽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엉덩이가 더 플랫해지고 다리 뒤쪽에는 긴장감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라고 하시게 되면 척추 전방전이증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을 보면 등 가운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척추뼈가 이제 만져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뒤에 있는 스피노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연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볼록 나오고 볼록 나오고 볼록 나오는 게 쭉 이어지다가 어느 부분에선 뒤로 툭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볼록 나오고 볼록 나오고 볼록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앞으로 쭉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연속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껴진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척추 전방전이증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서 우리 분리증이 생겨서 전방전이증이 생겨 있으면 그 앞으로 점점 밀려나가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이나 물건을 드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지 않으면 척추뼈는 더 이상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고 안정화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50% 이상 밀려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과정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아래 뼈에 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뒤에 잡아주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인대가 척추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뒤에 그 인대 밖에는 굉장히 큰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허리 관리만 잘 해주시면 척추뼈가 더 이상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동일한 이유로 척추뼈가 점점 밀려나가서 내 허리가 끊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이상 밀려나가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상생활도 충분히 영위하실 수 있고, 경도의 운동,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도 시행하실 수 있고, 통증이 있을 때만 잘 관리하시면 척추뼈가 더 이상 앞으로 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15년도에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요통이 없으신 환자분들, 증상이 없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MRI를 찍어봐가지고 어떠한 질환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는데요. 70대이신 분들의 35%, 그리고 80대이신 분들은 무려 50%가 척추 전방 전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증상이 없는 환자라는 점입니다. 요통이나 다리 쪽에 어떤 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RI를 찍어봤더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 70대에는 35%, 80대에는 50%나 가지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을 해서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만 잘 하면은 증상을 없애놓고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더욱더 밀려나갈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치료만 하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더라도 평생 아픈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요통치료, 그리고 일반적인 협착증의 치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허리 쪽에 침치료라든지 약침, 봉침, 도침과 같은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특수침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약침과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염증, 협착에 의해서 신경의 주변에 자극이 생겨서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약침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봉침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진통해주는 작용들이 있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 소염 효과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협착증에 굉장히 특징적인 특효가 있는 침치료요법이 바로 도침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방전이증도 결과적으로는 협착이 생겨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분절에 협착이 생긴 신경을
지나가는 길을 더 터주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켜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가 불안정성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예요. 분절이 깨져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밀려나가 있는 부분이 불안정해가지고 쉽게 너덜너덜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의 자극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문제거든요.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은 바로 운동요법과 함께 추나요법입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 추나요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추나요법도 굉장히 조심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심한 충격을 주거나 앞뒤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숙련된 한의사한테 혹은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숙련된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침치료, 특수침요법, 추나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약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근고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과 뼈를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관절을 강화해주는 약재들,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는 약재들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증상을 더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침치료요법과 잘 관리해주는 운동요법이나 이러한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한 치료들을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운동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 생기신 분들은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집어넣기 위한 운동요법은 없나요? 불안정성이 생겼으면 그걸 안정화시키는 운동요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특히나 척추에 전방전이증 있으신 분들이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허리를 움직이면서 아프다 하면은 무조건 한 2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척추가 어느 정도 통증이 안정화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운동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앞뒤로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보다는 버텨주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에는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버텨주는 운동이거든요. 코어에 힘을 주면서 버텨주는 운동을 잘 시행을 하셔야 척추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이제 앞뒤에 운동이 많거나 회전이 있는 운동이라든지 데드리프트를 하신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걸어놓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많이 시행하시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척추 전방전이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운동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플랭크와 같은 버텨주는 운동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스쿼트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스쿼트도 어떻게 시행을 하셔야 되냐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버텼다가 섰다가 또 앉아서 1, 2초 동안 버텼다가 섰다가 이렇게 버티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지 척추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운동요법에 관한 거는 다음에 한번 다른 컨텐츠로 또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과연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게 되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질환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뼈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러한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60대, 70대, 80대 분들은 30%에서 50%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척추가 안정화되기만 하면은 일상생활이나 운동 여러 가지 생활 다 불편감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는 운동은 좀 자제하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통증이 없으실 때는 운동요법을 시행하시되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보다는 등척성 운동, 버텨주는 운동을 시행하셔야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